있는데 제가 또 공포는 안 하는 거죠. 그냥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부의사장 김인식 목사, 김상근 목사, 조상용 목사, 서기 임병선 목사, 배록서기 최윤선 목사, 회계 이윤찬 목사, 부서기 나영진 목사, 부회록서기 김대환 목사, 부회계 박성원 목사, 이상 모든 분들 임원 당선자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일선교, 세계선교의 신부 임원 교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나오시죠. 부임원하고 신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찍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경복, 김효정 선교사님. 기념표에 성명 김경복, 김효정, 사역지 중국 이상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구, 이윤숙 선교사님. 기념표에 성명 김동구, 이윤수, 사역지 캄보디아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황종한, 김수미 선교사. 기념표에 성명 황종한, 김수미, 사역지 튀르키예, 한국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천중상 이수경 선교사님. 기념표에 성명 천준상 이수경, 사역지 캄보디아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오시연 이현숙 선교사님. 기념표에 성명 오시현, 이현수, 사역지 중국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년 파송공로교회 감사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교회 동서울로의 세계선교회 서성공 목사, 파송선교사 이상정, 파송국가 아제르바이잔. 귀교회는 이상정 선교사를 20년 이상 파송 및 후원하여 세계선교와 총회세계 선교회 발전에 지휘한 기여를 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 선교회 총재 김정혁, 이사장 양대식. 감사패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 파송선교사 박광하, 김미선 선교사, 파송국가 중국, 필리핀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남원교회 김수환 목사, 파송선교사 박남호, 최혜정, 파송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이전교회 최희성 목사, 파송선교사 이준호, 조성희 선교사, 파송국가 태국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수원세빛교회 이부호 목사, 파송 선교사 김성태, 진선미, 파송국가 캄보디아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안동 동문교회 반진모 목사, 파송 선교사 천준상 이수경, 파송국가 캄보디아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정경 이사장이신 양정교회 박재순 목사님 여기 참석하셨는데 감사패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 파송선교사 최정호 김현수, 파송국가 우간다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진주 성남교회 양대식 목사님 감사패는 그냥 소개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패 천안장로교회 김철수 목사, 파송선교사 안승희, 이경임, 파송국가 중국, 태국 이상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모범 LMTC에 대한 감사패 전달. 죄송합니다. 감사패 평양교회 오현석 목사, 파송선교사 마성민, 김선희, 파송국가 미얀마 이상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 파송선교사 김학희, 김수희, 파송국가 중국, 대만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해림교회 김영우 목사, 파송선교사 김경복, 김유정, 파송국가 중국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대전중앙교회 고석찬 목사, 파송선교사 윤준호, 김소영, 파송국가 중국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모범 LMTC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관악 LMTC. 귀 LMTC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평신도를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지난 20년간의 귀한 헌신과 공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주 2025년 9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총재 김정혁, 이사장 양대식. 감사패 남서울 LMTC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인천 LMTC 이상 내용을 같습니다. 감사패 광주 LMTC 이상 내용을 같습니다. 이어서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27회기를 마치게 하시고 또 28회기를 여는 귀한 총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GMS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 귀한 총회 진행할 때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부 직원들께서는 선교사님들 식사하고 가도록 좀 많이 해주세요. 그냥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 총회원 706명 이사회원 가운데 참석자 83명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개회선은 회원 전명이기 때문에 개회선은 하겠습니다. 이사회 전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흠석 사찰로 김일영 목사님과 오연성 목사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 채택하겠습니다. 제28회 이사회 정기총회 개회의 순서지 전체 순서지 2페이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9월 4일) 결심 대모충의 순서는 기도, 영원전명기의 성령, 사자성령, 전자, 예, 유일대로 일시 태영하도록 동의를 했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사 업무 보고 전 회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 회의 보고하겠습니다. 제27회 이사회 정기총회 회의 보고하고 일시 2024년 9월 5일 회의장 예,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예, 가시면 이해하세요. 그다음 임원의 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 순서지 29페이지에 이문의 회의 보고 있습니다. 제27회 제1자 임시 이문회가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세요. 예. 다음에 의원의 회의 보고 하겠습니다. 의원회가 됐죠. 감사보고가 있겠는데 이권 목사님 오셨나요? 감사보고 하겠습니다. 네, 최병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보고 하겠습니다. 그 3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27일 중간 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3월 14일 날
검토를 했고요. GMS 26회의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이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 선교사 발굴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요구되는 부분들, LMTC를 통한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지지겠습니다. MK 선교사 선교사 연금 후원 중단 선교사를 위한 후원 예사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 타 선교단체 출신 선교 후보생들에 대한 훈련과 특별히 인턴법 선교사들이 몇 가지 정도 훈련하는 일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GM에서 모든 문서 사적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의 마치고 유인물들이 가져가는 이런 일들을 말고 좀 유출이 있는 걸 지적하게 되고요. 본부 직원들의 급여, 총회산업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결산감사 보고는 8월 14일 날 감사를 했고요. 행정원 지적입니다. 첫 번째, 감사처를 미리 제출해서 살피도록 해줄 요청했습니다. 만만만 선교운동 연속성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사역은 구개혁 원로 선교사 자격 명확하게 해줄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구개혁 합동한 이후에 경력을 인정해서 그 이후로만 해서 아직 지금 원로 선교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임원에서 좀 살펴주시기를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 대학 입학자는 지원금 정액할 것, 훈련하는 한국 국적이 아닌 훈련생을 위한 통역 및 지원, 좀 원활한 훈련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강구할 것과 명예선교사 훈련과 자격 규정을 강화할 것, 그 무더기로 남발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회 정부의 총회 지원금이 2억인데 4억으로 정액 요청할 것을 지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하고 어떻게 할까요? 보고를 끝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이가 올라왔는데 우리 총회 임원선거에 출마 후보자들 인사만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분이 맞습니까? 이름까지 밝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름 밝히지 말라는 그러면은 우리 총회 임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잠깐 나와주세요. 나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인사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발언권도 줄 수가 없다면 인사만 하고 얼굴만 하고 경례 박수만 치면 됩니다. 이러면 되게 본인은 말을 그래 우리 부총회장 본인이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말하면 됩니까? 내가 부총회장 출마하신 정윤호 목사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계보고 하겠습니다. 회계보고. 네, 회계 정규재 목사입니다. 회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에 회계보고 2025년 7월 31일자 본부 경상 재정보고는 대차 대조표에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유인물대로 밝기로 도움 들었습니다. 제청들한테 가하시면 해야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작은 계산서에 보시면 작년 27회기 시작해서 지난 7월 31일까지 우리 본부 선교사님들, 특히 행정사무총장님 너무 수고하셔서 다음 회기로 1억 4,700여만 원을 이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소식이고요. 이게 다 쓰고 남아서 이렇게 넘겼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선교부 보고하겠습니다. 선교사무총장.
27회기 GMS 선교사 현황을 보면 조직이 96개국에 17개 지역 선교구, 112개 지구와 12개 행정단체로 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선교사는 1,404가정과 2,531명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현황은 자료에 있는 대로 국가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회기 선교사 변동사항 42페이지입니다. 선교사 파송 현황, 장기 파송 선교사 총 27명 가정이 파송이 됐고요. 사직 선교사 총 19가정이 사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년 은퇴 선교사 총 29 유닛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선교사는 2가정, 그리고 순회 선교사 한 가정 1명이 됐고요. 휴직 선교사는 4가정이 휴직이 됐습니다. 선교사 청원 변경, 선교지 변경 행정청원이 23건이 있었고요. 파송교회 중지, 후원 중지가 16건이 있었습니다. 파송교회 변경 한 18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적으로 지구 변경은 4건이 있었고요. 원로 추대는 19분이 이제 은퇴하면서 동시에 원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타 단체 가입 한 분이 선교사가 UDT 단체 공동 파송이 됐고요. 타 단체 탈퇴 한 가정 탈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분리 112개 지구 중에 이제 한 지구가 유인물에 가 있습니다.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들었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총장 서정수 목사입니다. 행정부를 보고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문 접수가 171건이었고 공문 발행이 3,038건이었습니다. 각종 행사 보고는 유인볼대로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27회기를 회기 때 선교사 보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회기 지난 회기 선교사 의료보험은 메리츠 손해보험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가입비가 11억 9,397만 3,210원이었고 지난 1년 동안 보상 금액이 10억 3,120만 6,867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보험에서 손해율이 100%가 조금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위독한 상황에서 본부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1억 3천만 원 들여서 띄운 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8회기 선교사 의료보험 건을 이제 입찰을 했는데요. 총 5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그 중에 2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에 2주간에 걸쳐서 실사를 하고 최종 보험료가 27회기와 28회기가 거의 동등하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행정총장이 되면서 세심하게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GMS 자산 현황입니다. 동산과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5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삼덕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세 분의 회계사님, 의료 회계법인이 약 700명의 회계사가 있는 국제 회계법인입니다.
그 중에 3분이 오셔서 약 한 달 만에 걸쳐서 우리 동산 부동산 감사를 정확하게 외부 감사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의료비랄지 안식년 적립기금 공동기금을 가지고 부동산 매입한 것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에 총회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요양원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 어느 쪽에도 분명히 땅은 있고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부동산 허공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분명하게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회계법인에서 권고해 주셔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만만 선교운동은 현재 후원자 수가 978명이고 이들이 매월 10,000원씩 하신 만만만 선교운동 후원비가 원로 선교사님 예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부 보고 어떡할까요? 네, 보고를 받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원 선출하겠는데 제18기 선거관리위원장 맡으십니다. 우리 선거를 진행하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좀 잘했을 것이어서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12명이 지금 소개되고요. 이게 소개 생략하고 자 우리 선거관리위원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같이 인사할 때 박수로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경례 이번에 28일에는 행정총회이고 이사람 선거가 없고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원 부 임원들을 저희가 이제 출마 신청을 받은 결과 치열한 경쟁이 아니어서 느끼네. JMS를 향한 우리 이사님들의 관심 적어지는 것인가, 열정이 없는 것인가, 약간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들을 이만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셨고 우리 선거관리에 잘 심사하고 금년에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투표 당선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서기 부정무사님 나오셔서 그 후보자를 좀 소개해 주시죠. 총회 세계선교회 제28일 임원 후보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 선거관리규정 제6장 제17절 3항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와 제6장 제15절 증임원은 현 부임원을 추대한다에 불과하여 아래와 같이 이번 당선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이사장 김인식 목사 영남지역 대구 태연교회, 김성근 목사 서울 서북지역 목동 제1교회, 조상근 목사 호남 중부지역 대전 중부교회, 서기 임병선 목사 호남 중부지역 용인 제1교회, 회록서기 최윤성 목사 서울 서북지역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 회계 이윤찬 목사 영남지역 참 좋은 교회, 부석이 나영태 목사 서울 서북지역 만남의 교회,
부회록서기 김대환 목사, 경남지역 흑천제일교회, 부회계 박성호 목사, 호남 중부지역 신광교회, 이상 임원 후보자들을 우리 선관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기께서 발표하신 대로 무투표 당선인데 당선 결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발표합니까? 투표 형식이기 때문에 공표 아니 상정은 이제 할 거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니까 확정을 투표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다 참여해서 투표에서 확정되는데 무투표 당선이지만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감됩니까? 무투표 당선자 공표하겠습니다. 부이사장 김인식 목사님, 영남지역 대구태연교회, 김성근 목사님, 서울 서북지역 목동제일교회, 조상명 목사님, 호남 중부지역 대전 중국교회, 서기 임병선 목사, 호남 중부지역 경민제일교회, 회록서기 최은성 목사, 서울 서북지역 천안 아산 주님의교회, 회계 이은찬 목사, 영남지역 참론교회, 부석이 나영진 목사, 서울 서북지역 만남의교회, 부회록서기 김대환 목사, 영남지역 덕천제일교회, 부회계 박성호 목사, 호남 중부지역 신광교회 이상 단독 출마자로 당선된 것을 공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상대받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께 당선된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지난번 마지막 선거관리 회의에 결의사항을 하나 언급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투표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것이 투표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그 시작 전에 확정하고 투표수를 그리고서 투표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은 된 다음에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강조해서 내가 회원인인데 이사를 내는데 왜 투표를 안 시키냐 이 논란 때문에 매 회의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작 전에 투표수를 확정하지 말고 기본권이 있으니까 회비되고 왔으니까 성수로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투표 종료와 시간까지 도착해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난 회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투표기에 좀 늦었어요. 근데 투표하지 말아 보니까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작 전에 확정하지 말고 투표수를 그 다음에 끝나기 종료 시점 전까지 자격을 가진 기본권 있는 분이 와서 등록하면 끝나기 전에 투표를 하고 그 수가 투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의사항이어서 차기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관위에서 결의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우리 이번들 참 훌륭한 분들이 이번에 들어오셔서 GMS가 아주 소망돌입니다. 우리 앞으로 수고하셨고 잘 하도록 부탁한다는 의미로 우리 뜨겁게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나은 목사님하고 정나은 목사님, 노사무엘 목사님을 감사로 인정합니다. 이권희 목사님, 정나무 노사무엘 이권희 목사님을 감사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뭐 허락받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보관 선거관리 규정 운영지 수정안을 이찬영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GMS 제28회 정관 운영규칙 선거관리 규정 수정안 여러분에게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지난해 6회 정책위원회가 모여서 정관 수정을 세 차례에 걸쳐서 임원회 선정해서 임원회 허락을 받고 우리 회원들에게 공유됩니다. 수정안 1페이지 축조해야 되겠죠. 수정안 말씀드립니다. 제2장 이사회 조직과 임원 제5절 조직 회원 구성 준회원란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옆에 정관이 있고요. 옆에 수정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선교사 1가정을 또 직능회원 중에 선교사 2사 각 지역 선교부 대표 제6절 임원 총재 및 자문위원 4번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네. 축조할 때 그때 바로 발언을 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까? 축조할 때 하는 것도 좋겠죠. 만약 그 사항이 있으면. 바로 축조하면서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조승호 이사입니다. 지금 6절 임원에서 총재 밑에 4절 삭제, 명예이사장 삭제를 이야기하셨고요. 109의 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선거관리 규정 제3장 7절 5번에 총무도 역시 제109의 총회 결의라고 빨간 글씨로 하면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9 총회 때 명예이사장과 총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폐지하고 그리고 정관을 수정하여 보고하도록 이렇게 109의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 있었죠. 물론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110회 총회에 이 부분을 복구해 달라고 하는 건의안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정관까지 삭제해야 되는가? 앞에 이미 총회 결의하고 공문이 미루었기 때문에 명예이사장과 총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부에서도 두 번에게 그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명예이사장은 그냥 진경이사장이라고 하고 총무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직책 자체가 우리 GMS를 섬기기 위한 그런 귀한 직책이었고 소중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특별히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근데 오해가 있었는지 지난 총회에서 세계노회에서 폐지하자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명예이사장님과 우리 GMS 총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총무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소급 적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급이 되어가지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이 설명이 없이 한간에는 옥상옥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옥상옥으로 이 명예이사장과 총무가 GMS에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에 세계노회가 헌의안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노회들이
다시 복구하는 것이 GMS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그런 헌의안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먼저 이미 활동을 시작했던 명예이사장과 총무님이 또 이 일로 인해서 상처도 됐고, 그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 GMS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책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서 밀려났는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심지어는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본 이사의 의견은 이미 우리는 총회의 지시대로 그 두 분에 대해서 직책 자체는 폐지는 했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폐지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헌의안이 올라가서 헌의안이 이미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에서 복구해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복구가 되면 절차상 복잡해지게 우리가 오늘 폐지를 결의를 이 정관 수정을 해버리면 또 다시 정관을 재수정하는 그런 일도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총회 결의를 좀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직책 자체는 폐지했으니까 정관 수정은 기다렸다가 이번 총회가 헌의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이사의 의견입니다. 이사님, 조 목사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지금 지난 총회 때 갑작스럽게 명예이사장들을 플로어해서 폐지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당사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민망스럽지만은 박재식 목사님 상처를 많이 받고 이걸 그냥 내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통보해서 GMS 이사회에서도 이렇게 됐냐. 나름대로 저분이 욕심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명예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현도 했는데 본인은 또 말을 안 하고 많이 착하니까 그런 입장인데 조성호 목사님 말씀은 이제 이거를 여기서 총회가 딱 명령했다고 딱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를 보류해서 이걸 결정해버리면 또 박재정은 타격을 크게 주니까 다시 그냥 보류로만 해놓으면 가을 총회 때 어떤 결정이 나는지 그때 결정에 따라 하자 그 의견 같아요. 어떻습니까? 회원도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될까요? 그럼 직전이세요. 현행대로라면 명예자가 붙어야 되는데 명예가 어디 가버렸어요. 아무튼 그 작년 9월 총회에서 갑자기 그 발의가 올라왔고 그것이 결정되면서 전혀 이제 뜻밖의 그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일절 바로 안 했습니다. 그냥 총회 결의고 또 그 명예상을 하고 싶어서 또 그런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몇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이 세상 하면서 되게 잘 된다. 그러니 법을 만들어도 소극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그거부터 적용되는 건데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 총회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명의사상 총무직 11월 만들고 폐지하고 저는 명의사가 됐다가 잘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번 총회 제 총회 때 정관을 개정하고 이게 명령을 받으려야죠. 그렇지만 총회가 그 비상식적인 일단은 소극적인 방향.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은 우리 GMS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자체는 총회에서 일하들 할 권한이 없어요. 물론 원론할 수 있죠. 그러려면 아예 총임원들이 하든지 총회가 딱 GMS를 해야죠.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지금 침해를 당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회는 얘기 못했습니다. 당회다 얘기하면 아마 우리 장로 대관이 와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하면서 담임 목사가 이사장이면 교회가 이사교회다, 이사장교회다. 우리 교회는 전체 헌신해서 약 2억 가까이 헌신했거든요. 제 이사장할 때. 근데 만약에 우리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 명예상 잘렸다.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당연히 공론화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절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들어갑니다. 신문에. 그래서
특권이 올라가서 만약에 다시 조홍천 반응처럼 복구되면 지금 우리가 정말 개정해버리면 저는 복구돼도 명예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난센스가 들리면 나면서 그래도 뭐 결정에 저는 따르고 제가 뭐 명예이상 되든 안 되든 총에 숨기고 그래서 다 이해가 됐죠.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고 한마디만 제가 추가 발언하자면 사실은 이제 저도 이사장도 잘 모르니까 총회 결정하는데 이제 공문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11월 말까지 명예이사장하고 총무를 폐지해라.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는 게 또 총회도 항의하면 또 내가 불리하고 뭐 징계 때리니 뭐니 난리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공문이 왔으니까 그대로 해서 했는데 박재진 목사님 서울 와서 모르겠지만 그런 또 그런 마음이 아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재진 목사님 예를 들면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갑자기 폐지시켜갖고 내 명예를 이렇게 타격을 주냐. 소급 적용하면 내 때까지는 봐줘야 되는데 내 때까지는 안 하고 이게 값이 없으니까 교회한테 말하기 민망스럽고 힘들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성 목사님 말씀은 이거를 우리 결정하면 그냥 박재진 목사님 끝나니까 보류해서 근무 총회까지 보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누가 동의하면 돈 들었습니다. 총회가 의법적인 결의를 한 거예요, 선생님. 의법적인 결의는 소극적용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일정 받고 금년 총회에서 만약 복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총회 결과 후에 명예이사장과 총무를 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까지 덧붙여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총회에서 재결이 되면은 임원회에서 박재진 목사님 명예이사장 1년 더 남았잖아요. 1년 하고 총 마재산 목사님까지 하는 것을 여기서 배려하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요. 네. 고맙습니다. 박재진 목사님 마음이 좀 풀렸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헌신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님들이 다 식견이 있고 다 판단력이 있으니까 오늘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4번은 현행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임원 조직 및 업무 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략 연구 개발원 삭제. 2번 업무, 9번 총무 삭제. 제109회 총회교육. 제3장 회의 5번 위원회, 1번 중앙권으로 수정합니다. 12번 동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제8장 본부와 지부, 2번 행정부, 의료복지 삭제. 운영규칙 제1장 조직, 연장교육, 제4지역 추가, 선교전략연구소, 제4절 선교전략연구소, 선교전략연구소장 비상경제, 선교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위촉한 자료입니다. 수정안 제5절 지역선교부 4번 차로 선교사 사무행정위 지부장 선교사 사무행정위 제2절 선교사 후보생 파송예배 파송 후에 선교사의 문제를 선교부에서 관리한다. 선교훈련과 교육 제1번 의무 연장 교육을 받는 것을 지원합니다. 2번 과정 선교사의 연장 교육은 3번 관리의 연장 교육.
운영규칙 제1장 소지. 잠시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 이 목사님. 받아주시겠어요, 목사님? 질문. 네, 질문. 선교 전략 연구 개발원을 삭제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 전략 연구소장을 비상근직으로 하는 걸로 개정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GMS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선교 전략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려면 상근직으로 해야 되고 연구가 되지 비상근직으로 해서 연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삭제한 이유, 그다음에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총장이 좀 설명. 행정총장님 설명. 선교총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지금 이용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 전략 개발 연구원은 사실 우리 GMS의 싱크탱크고 또 기능적 역할을 통해서 미래 GMS를 구상하고 또 연구해야 될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거는 어떤 그 개념상 삭제라고 하는 개념 뭐냐면 그동안 이제 독립적인 개념에서 역할 기능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몇 년 전에 조직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독립적인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 본부가 고민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미래 전략을 연구하고 해야 될 그런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단절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역시도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이 위원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서 지원금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초기는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이제 이사위원들이 거의 그 후원금을 이제 내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정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되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본부의 이 재정 안에서 이게 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자체가 기능적으로 독립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이 제도권 쉽게 얘기하면 이 본부 구조 안에 들어와야 본부에서도 재정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그런 역할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인 개념을 가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본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함께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게 단절이 돼서 거의 소통이 몇 년 동안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장은 연구원장이 혼자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본부의 리더십들은 본부와 리더십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공감이 되지 않고 또 선교 저널 역시도 이 GMS가 갖고 있는 그 고민들 또 아젠다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연구개발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책이 나가고 하는 이런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능적으로 조금 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도록 어떤 지원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 삭제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독립적인 산하에 있었던 것이 이 사회 산하에 있었던 것을 조금 더 본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한 번만 더. 네,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기능적으로 조직 이해가 되는데 비상근직으로 해서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상근직 본래 취지는 상근입니다. 근데 상근인데 이게 이제 개정하면서 바로 상근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소장이 상근이 됐을 때는 쉽게 말하면 정직원과 같은 지금의 이제 원장급으로 이게 이제 보직이 주어지고 그 대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재정적인 부분이야 이제 행정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TO 자체가 그렇게 상근이 갑자기 변경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올해 비상근이지만 목표는 상근입니다. 1년이나 2년 내에 바뀔 수 있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은 작년 대비 연구소 예산이 100% 올렸고요. 또 활동비도 작년 대비 원장의 활동비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게 상근이 돼서 소장급, 원장급이 될 상황에 맞췄을 때는 완전히 상근으로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이 목사님 좋은 지적인데 아마 예산에 좀 관계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예산 확보를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말씀하세요. 김창건 이사입니다. 이 선교 전략 연구 개발은 지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 GMS에 선교 연구소가 있었고 그 선교 연구소가 한 사람의 직원을 두고 일을 진행해 오다가 여러분 우리의 연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의 우리 총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탱크로서 이거를 전체적인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주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때에 김재호 이사장님하고 그 다음 단계 연결되면서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GMS의 모든 구조들을 받쳐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어느 한 날 갑자기 선교전략연구소가 나온 게 연구원이 나온 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하나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사무총장님의 그 고민, 본부와 이 원장의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데 선교사무총장님의 지령에 의하여서 만약 이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새로운 연구와 문제되는 연구에 대한 지적과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기관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야만이 독립기관이면서 상호 보완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재정 문제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속시키고 지금까지 발전시켜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지난 10년 동안 선교 전략개발연구원이 나오는데 좋은 원장님들이 세워져서 잘 진행됐던 과정들도 있었고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부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을 했던 것들이 결과물로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규정과 상호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그 부분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재정 문제는 실제로 재정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것을 그때부터 재정을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재정을 잡는데 이 재정의 거의 대다수가 책을 발간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초대 원장이었던 분은 본부에서 활동비를 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핵심을 말하는 것은 재정 문제 가지고 전략개발연구원 문제를 갖다가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GMS의 모든 역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사들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운영이사들이 역할들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회비를 계속 내었던 사람인데 몇 명이 회비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다가 중간에서 이상한 구조로 갔습니다. 이거는 바꾸면 안 됩니다. 구조는 그대로 두고 발전할 수 있는 내용, 지금 고민하는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문제지 이게 뭐가 안 된다고 막 폐지해버리고 10년 전에 만들면서 상당한 이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규정들은 좀 더 정리하셔서
다음에 조금 더 발전적인 내용들로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안건은 그대로 두기를 동의합니다. 예, 제가 잠깐 도연정으로 좀 한번 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의 본질은 재정이 아닙니다. 재정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비상근 얘기가 나와서 재정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김창곤 이사장님께서 정경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과 기능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거에는 너무 독립적인 개념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걸 조금 연관성 있게 함께 공유해서 왜냐하면 고민하고 미래 전략 역시도 연구원장의 역할도 있지만 그 배경은 본부의 리더십들이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성에서 연관성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협력하고 공감하기 위한 그런 구조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에서 제출을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수정안을 올린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충돌이 일어나니까 김창훈 이사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연구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김창훈 이사장님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좀 더 연구해서 의논하기로 통상부장이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장 주시는데 결국 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동참을 하는 거죠. 그게 무엇과 이루어지는 회비하고 재면서 이사회가 되고 각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또 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선들 뜻은 있어도 동참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기능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목적성이나 중요성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의 GMS를 방향을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데 연구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저는 이 비상이라는 말은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상문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으로 GMS가 재정적으로 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이 수용하고 지금까지는 결과물이 나와도 그건 독립가입니다. 독립가이다.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연결 고리가 지금 그래서 아마 비상근하고 사무총장, 승총장의 뭐 관련성을 두는 쪽으로 아마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가 가되 JBS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비 같은 걸 지원하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우리 지금 자원도 굉장히 좋은 자원 많습니다. 성장도 전략가들도 수천가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든지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회도 존재합니다. 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저쪽도 저 혼자서 감당을 위한 너무 부담스러워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저쪽도 이제 의욕이 삭혀져요. 이런 부분을 잘 좋아하시면서 연구소가 좀 연구를 그러면은 목사님, 이사장 일단 이것 때문에 계속 디베이트가 되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김창원 이사장님, 박재진 이사장 참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씩 진행하죠. 배들 고플 텐데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네, 그럼 사전 종정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선교사 제정 제5장 6번 선교사 사무행정으로 제6절 은퇴 및 퇴직 최장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역기간이 만 3년 이상 남아야 한다. 추가합니다. 3번과 그리고 5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제4절 장례 총회장 이렇게 처리하고요. 총회장 네. 6절과 3절에 대한 7장 복지 3절에 대한 걸 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65세까지 선교사가 정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정책위원회와 임원회가 수고를 해주셔서 65세가 70세로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총회와 똑같이 만 70세라는 말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추가된 피해장 그 선교사 남편이나 아내가 은퇴하게 되었을 때 그 배우자가 이제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은퇴 전 1회에 한해서 퇴장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사역 은퇴 기간 70세까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사역 기간이 만 3년 이상 남아야 되는지 그러니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중간에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함께 이 지금 복지에 대해서 이 사역보장, 주거보장, 생활보장, 의료혜택 이것이 삭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선교사가 은퇴하고 제가 27년 사역하고 받은 것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1,500만 받아서 이게 있고 이거 가지고는 전세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추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선교사가 지금 현재 총회연금이라든지 또 국민연금을 들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고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국민연금, 총회연금을 들어서 드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어차피 이 돈은 선교사가 자기 후원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이건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넣어주시면 선교사가 은퇴할 때 최소한도 200만 원, 300만 원, 다른 교단은 200만 원 이상을 받아요. 요거는 선교사님 이런 부분에서 좀 그 3절 은퇴에 추가로 국민연금, 총회연금을 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파송 예배 시에 이 부분을 권유하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연구에서 다음에 목사님 지금 그거는 좋은 제안인데 그게 이제 강요성을 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명문화하게 되면 강요성을 띠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2,600명 연금을 새로 다시 감당 못하고요. 그래서 좀 연구하던 사람이 새로 출발하는 사람은 못하라도 어떻게 국민연금 가도 대부분 많이 한다는 말이 들려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있어요. 선교사를 우리가 잘 서포트하는 건 분명한데 목사님도 아셔야지만 일반 목사들도 지금 은퇴 준비된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데 선교사들이 다 은퇴까지 우리가 책임진다는 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거든요. 연구가 필요하고 고도의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죠. 네, 좀 시간만 좀 주세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본부의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또 한국 교회가 후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네,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선교사 자기 생활비에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으로만 제한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그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중교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교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했어요.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 총회연금, 국민연금을 노회가 1회에 한해서 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만 이 본부에서 이걸 넣어주시면 그런 본인들이 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여기서 규칙적으로 다 정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을 임원회에서 그 결정해서 각 교회마다 공문을 띄면서 홍보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각 교회에서 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 이 새로운 선교사들이 그냥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선교사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지만 여기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이사장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 총회 전체 10%도 못 되는 사람이 은퇴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선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나고 오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내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은퇴 준비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하는데 그러나 제가 고민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2,600명을 다 그 혜택 준다는 게 임파시블 불가능하다는 거죠. 혜택이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당장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한번 임원회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법무 차원에서 여자유차례 해결부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에 있어서 성교사들의 주거보장 이걸 분표 자체를 확정해버리면 그럼 누가 이걸 책임질까요? 예를 들어서 못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같은 것이라도 이 이사들이 질 수 있도록 문구를 놔두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제도적으로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여기는 좋은 이것을 그냥 삭제해버리면 신분보장, 사용보장은 GMS가 이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원안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다 못하는 거에 대한 좀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방향을 가는 것이 우리가 또 비전을 갖는 것이 그래야 성교사의 소망을 딱 잘라버린다 없애버리면 어디 가서 고사했냐. 어떡할까요? 그 문구를 선제를 원하는 복구하는 원하는 대로 하되 조금 뭐 개선할 점 있으면 조정하는 쪽으로. 예, 어떡할까요? 우리 박재신 이사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십니다. 네, 가하신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목사 말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4장 장례, 총회장, 총회장, 선교회장, 노회 교회장, 지역 선교부장, 가족장, 제5절 순지, 2번 삭제, 제9장 선교협정 및 협약, 제2절 선교 협정 내용, 예, 질문 들어왔습니다. 김미철 이사입니다. 장례 중에서 총회장과 GMS장은 하부 규정이 있어야 돼요. 총회장은 상식적으로 총회장이 설교하고 총회 임원들 뭐 이렇게 순서 받고 비용을 총회가 내는 걸 의미하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총회장을 치러본 경험이 있고 교회장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증경총회장 장례할 때 장례비를 일부 이렇게 조의금으로 낼 뿐이지 총회가 모든 비용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MS장 같은 경우는 총회장은 순교니까 흔한 일은 아닐 걸로 봅니다. 그러나 GMS장은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그럼 GMS가 그 비용을 다 낼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공부 규칙이니까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부 규정으로 운영 세칙에 말하자면 비용을 얼마를 낸다든지 상한선을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학교 이사장 할 때 그 학교장이 한 번 있었습니다. 총장 지내실 분. 근데 나중에 장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례 비용 다 내라는 요청이 유족들로부터 왔어요. 근데 학교에 규정이 없었어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비를 쓸 수가 없어요. 교비를 쓰면 그 이제 교육부의 그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한신대나 또 수원대학인가 수원여자대학인가서는 실제로 지적을 받으니까 소송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일반대 그거는 교육부의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장례 비용 문제는 우리가 세부 규정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장례 비용 쓰고 이거 GMS 장이니까 GMS가 비용 내놓으라. 총회장으로 냈으니까 총회가 비용 내라고 그러는데 총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경 총회장도 장례비 일부를 이렇게 조의금으로 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부 규정으로 장례 비용의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 요거 오늘 결의를 좀 이렇게 첨부하시거나. 네, 부탁할까요? 우리 김기철 목사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모한테 맡기는 게 낫겠죠? 그렇지, 이모한테. 그렇게, 예. 그거 동의대 좀 해주시죠. 김기철 목사님 말씀에. 정책위원회에 맡겨서 정책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자.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강하시면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식에 있어서 본회 원로 선교사가 선교지에 사용하는 이란이 아마 순식의 이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뭔지 저는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로 선교사는 그냥 은퇴 선교사가 아니라 30년 이상 사역했던 분의 안수가 주어지는 명예가 원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원로 선교사들은 7년에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우리 GMS에 이분들이 순직하는 것에 대하여서 타격이 되는지 저는 이것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창훈 사장님 말씀 어떻게 할까요? 현행대로 하기로 누가 동의를 정해 주시죠. 네, 동의. 현행대로 재정대로 강하시면 하시요. 네, 그 다음에 제9장 선교협정 및 협약 협정 내용 선교사 사무행정입니다. 프로 선교신학 현장 역사 전체 제3절 연장교육 마지막 페이지요. 선거관리 규정 제3장 2부고 자료 제7절 6번 본회 소속 선교사 본회 소속 선교사 2가정 이상 주파송과 본회 소속 선교사 협력을 가로놓고 넣었습니다. 부이사장 자격 4번 본회 소속 선교사 본회 소속 선교사 바로 열고 협력을 매월 제3번 기타 임원 자격 예. 정도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임원할 때부터 조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로만 나오다가 계속 매년 임원할 때마다 특히 부이사장 할 분들이 지방에서 안 계셔서 본부에서 섭외하고 또 부탁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선거운동 서류 접수 마감 후에도 없어가지고 하실 분을 찾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계신 목사님께도 말씀했던 것처럼 임원하실 분들이 경쟁률이 없어졌다, 즉 지원자가 없어졌다는 그런 뜻인데, 서울 서부권이나 지방의 대도시는 2가정 이상 정도 파송한 교회가 웬만한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은 2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부이사장 후보 자격을 조금 완화해서 지원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부이사장 하실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미 하실 분들은 이미 했고 담임 목사들이 교체되면 할 수 있는데 교체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이사장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부이사장 2년 후 2명 2년 하면 굳이 돈으로 계산하면 7,600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후원하면 1억 8천만 원을 후원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년 후원하는 사람이 더 많이 경제적으로 그 후원을 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부이사장은 한 가정을 10년 이상 파송한 자를 추가로 삽입하는 게 CBS 다음번 계속해서 부이사장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 목사님 말씀에 다른 거는 해당하는데 부이사장만 얘기하면 요거를 여기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넘겨야죠. 연구할 거를 왜 가까이 가서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말을 해서 지금 우리 GMS가 문제되는 게 지금 임원들이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격 규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이사장 임기와 함께 2년씩 돌아가는 임기를 어느 날 갑자기 바꾼 겁니다. 1년씩. 실제로 매년 부이사장을 그렇게 선출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사장과 같이 우리가 원래 2년씩 했었습니다. 근데 8년 전인가에 너무 한 사람들이 오래 한다. 아니 GMS는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하셔야 돼요. 입원하실 분들이. 그래서 정책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그걸 못하면 현장에서 안 되니까 그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임원들 임기를 다음 회기에는 2년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모든 기관들은 2년으로 해요. 근데 우리만 지금 이사장만 2년이고 다른 임원들은 1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박재신 목사님하고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 뭐 따분 상황이 되어진 상황인데 좀 다루어져서 왜냐면 매년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추천을 하려면 그래도 2년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포함해서 연구해 주시면 그러면은 정문학 목사님하고 김창원 목사님 의견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시다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올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따라 열고 총무 및 삭제 제100개의 조례입니다. 8절 부서장 인투보 자격 본회 선교사로 무흠 20년 이상 사역한 자.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주정 오늘 뭐 수정한 대로 네, 수정한 대로 받기로 정들었습니다. 네, 제 정도 가하신 분이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거수라 형식이라지만 우리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의대책이 거수하세요. 성분이가 넘습니다. 만장이 들어된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안 심의 우리 시민석이 오늘 쓰기가 못 와서 황세만 목사님께서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예, 50페이지입니다. 제28년 이 사업계획안 토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일대로 받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저 가하신 분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우리 김호성 목사님. 페이지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수입 예산은 예, 유일물대로 받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예, 가하신 분이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건 토의. 예, 황교선 목사님. 이번 선거할 때마다 제가 느낀 건데요. 지금 영일 이번도 그렇고 전 이번도 그렇고 그냥 공고하고 선포하고 끝이거든요. 이게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이사회에서 할 때도 있나 그냥 공문으로 보내고 말죠. 그래서 뭐 내년에도 단일 후보 나올 것 같은데 단일 후보를 공고하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회원들에게 가부를 묻는 추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치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치수정을 다음에 준비해 와가지고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있습니까? 신한건 토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우리가 행정총회를 올해를 행정총회라고 합니다.
이사장 선거할 때는 또 선거가 있기 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오늘도 아마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구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행정총회는 최소한 2박 3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도 4박 5일을 하는데 GM에서 지금 우리 오늘 전부 다 서류를 보고 통과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오늘 이것도 정책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행정총회는 그곳에서 2박 3일 하든지 뭐 어디를 좀 더 시간 연장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곳에 전문위원들도 구성하고 지역위원회도 구성하고 그것이 오신 분들이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연구하셔서 우리 모든 총회 한번 또 상정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토의 혹시 기타 토의 뭐 있습니까? 없으면 전문위원회 조직. 예. 전문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고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인원도 너무 적고 청년도 적고 그래서 이사임원과 두 사무총장에 맡겨서 조직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제참 그렇습니다. 가시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님 너무 고맙고요. 오늘 사실 이사에 참석하려고 우리 진주에서까지 오셨는데 참 너무나 참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오시고 또 광주 먼에서 오셨는데 비가 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되게 격려하고 싶은 일당백 여러분 한 번이 100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하고 빨리 이제 회의배를 잠깐 드리고 우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 동의해 주시죠. 네, 동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찬송. 하나님 우리 아버지 28회 GMS 정기총회 은혜종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작정하여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역사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고배와 같은 우리 GMS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순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GMS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임원들과 이사장님들,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귀한 순교는 희생이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희생할 때, 지도자가 희생할 때 열매 맺는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또 십자가 피는 사랑이죠.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직접 죽기까지 피 흘리신 사랑, 에비던스, 증거죠.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말 잘하는 거 좋고 또 설교 잘하는 거 좋고 뭐 다 좋은데 결국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 기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이고 성령님도 사랑이고 우리의 사역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사님들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멀리서 가까이서 GMS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은혜 가운데 일을 잘 마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희생이 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도 그 사랑 실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하고 돌아가는 친교와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GMS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이사님들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무총장님, 행정사무총장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7회기 한 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28회기도 오늘 내린 의미가 우리 GMS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28회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회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이사님들 많이 동역해 주시고 이제 문제는 제가 재정 살림을 책임지다 보니까 대비 문제인데 오시는 이사님들께서는 잘 납부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는 이사님들이 많아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도 전국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노회도 방문하고 그 이사님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님들께서 계속해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순서를 맡아 주신 김경 이사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가 마친 후에 본부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식 7,000원 이렇게 한식 뷔페로 주문해서 먹는데 오늘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사의 전주총회 맞이해서 3,000원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시고요. 오늘 선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이사장님 저서 2권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신 후에 식당에 바로 나오시면 우리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명찰을 반납하시고 이 화성 8탄의 유명한 것이 수향미라고 하는 쌀입니다. 사모님들께 갖다 드리면 맛있는 밥을 지어 드리실 수 있을 것인데 쌀 한 가마니씩 키로는 각자 계산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임원회가 식사 후에 잠깐 회의실에서 있을 거니까요. 신임원들 또 정임원 되신 분들 잠깐 회의실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목요일 10월 임원회를 하는 그 날에 임원 이취임식을 할 것입니다. 또 총회장님도 총재가 바뀌기 때문에 함께 총재와 이번에 신임원들 또 구임원들 이취임식이 10월 16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 GMS 정기총회에 각 언론사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지난 27회기 때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GMS는 교단 선교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단 소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수익단체가 아니라 후원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교단 소속 기자분들께서는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고 본 교단 소속 외의 기자분들께서는 이 안내문을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안내문대로 그렇게 저희한테 협조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함께 협력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날을 당길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GMS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GMS와 함께 움직여가는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28회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사장님을 위시하여서 부이사장님들 그리고 모든 임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가 더 사랑으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도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96개국에 2,500여 명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GMS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멋진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겠습니다.